성욕을 제일 먼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 안에 쉽게 들여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태솔로, 이제는 너무 만연해진 단어죠. 뱃속에서부터 연애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분들을 지칭하는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모태솔로 분들을 뵙게 됩니다. 20대는 물론이고 30대가 넘어서까지도 연애를 성공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연애 기간이 너무 짧거나 썸에서 빨리빨리 끝나버려가지고 소위 제대로 된 모쏠이 아니더라도 그냥 모쏠이라고 해도 무색한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잘 들여다보니까 심리적으로 공통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쏠이신 분들의 심리적인 공통적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의 엄격함이에요. 내가 만날 이성에 대한 높은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나 능력 같은 게 뛰어난 게 아니라요,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자기만의 좀 특별한 세계관이나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좀 외모, 능력 이런 좀 객관적인 지표를 두고 이성을 평가를 하면 괜찮은데 자기만의 좀 독특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포인트를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이 사람을 꼬시려고 해도 그 포인트가 너무 어려우니까 공략하기도 힘들 뿐더러 내가 이성에게 끌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극히 너무 주관적이고 그 세계관 자체가 너무 특별해서.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인인 이성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나를 대하듯이 좀 엄격하고 깐깐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관대하고 쿨하게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연애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우니까 내 안에 쉽게 들여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깊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랑 깊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의 내면을 좀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내 내면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기저에는요,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성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세 번째, 사랑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랑에 대한 높은 이상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만화나 드라마, 영화에서 본 영원한 사랑이나 아름다운 사랑 같은 것들을 좀 사랑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아이돌이나 배우 같은 연예인에게 빠져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 있는 이성이나 좀 평온한 호감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쉽게 나한테 자극이 되지도 않고 동요가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내가 좀 이성적인 끌림이 있고 자극을 받아야 거기에서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연애까지 발전을 하게 될 텐데, 동요가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액션 자체가 잘 취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상이랑 그 환상 자체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솔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도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제 드라마나 연예인이나 영화 같은 거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애세포의 소멸입니다. 솔로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실제로 연애세포가 소멸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모쏠이신 분들 중에서는요, 저는 원래 이성과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연애는요, 엄청난 그 중독적인 황홀한 자극적인 호르몬을 분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연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지 잘 몰라서, 또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애와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나 잊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과업의 과부하.
학업이나 업무나 가족 등 내가 꼭 해야 할 과업들에 엄청 치여 사느라고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존을 위해서 성욕을 제일 먼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나 하나도 챙기기 힘든 일상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성이나 연애에 쏟을 에너지나 활력 자체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욕이나 이성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 시간,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연애와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삶과 마음에 대한 여유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연애를 시작한다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솔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현재 못쏠이고 못쏠 탈출을 원한다면 내가 왜 계속 못쏠을 지속하고 있는지 그 심리적인 원인부터 정확하게 점검하고 분석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과 연애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정도로 아주 좋은 감정을 선사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감정을 선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연애가 주는 황홀하고 기분 좋은 감정과 행복감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못쏠 여러분들, 왜 다들 그렇게 사랑과 연애에 목매달며 매달리는지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러넥트였습니다.